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제 지금 고객 자산 운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매매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현금 확보를 좀 하셨나요? 현금 확보는 일부 했지만은 최근에 많이 늘리지는 않았고 네. 오히려 리밸런싱 소위 좋은 종목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리밸런싱해서 향후에 기대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럼 어느 정도나 되세요? 계좌마다 좀 상이한데요. 5, 60% 정도인 것도 있고 80, 90% 정도인 것도 있고 좀 상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신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수급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았고 수급의 변동성도 컸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양쪽에서 모두 수급이 좋았던 종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살펴보니 코스모 신소재, 바이오플러스, 휴마시스, TCC 스틸, 삼양식품, 오리온이 있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소재가 2개 종목이 있었고 음식료가 2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특징은 결국 실적이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 수급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매도에 집중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 수급 하위 종목들 중에서 인텔리안테크, 위지윅 스튜디오, 유니테스트, 하나마이크론, NK맥스와 같은 종목들이 6월 9일에 지수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지수에 편입됐다는 의미는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들 종목들 중에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수급에 의해서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향후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공매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편입되면 공매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공매도를 치고 보자라고 하시는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과도하게 주가가 좀 하락했다. 대부분 이번에 기관 매매가 좀 집중된 하락 매매로 집중된 곳들을 보니까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저희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금융시장이 리세션, 소위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수요 쪽에서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해야 될 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 중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쪽이 어딘가. 즉 기업의 실적에서는 수요라고 하면은 판매량, Q의 성장이거든요. 이 판매량, 생산량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Q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상승 트리거 섹터도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엔 저희가 P, Q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P는 가격을 얘기하고 Q는 이제 물량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많이 장사 잘하고 많이 팔 수 있는 기업을 찾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상승의 트리거 섹터로 Q가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어디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준비한 거는 반도체에서도 소재 업종이고요. 우선 올해 들어서 가장 낙폭이 심했던 섹터 중에서 이 반도체가 그나마 실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이 소재 업종이 이 물량, 판매량의 성장이 가장 확실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반도체 소재 업종에서 실적 도식도입니다. 매출액을 P 곱하기 Q, 즉 제품 가격과 생산량, 판매량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제품도 기존 제품과 신제품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기존 제품의 경우에는 소재 업종은 매년 단가 인하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단가 인하 압력이 적고요. 그리고 최근처럼 원재료 상승이 큰 상황에서는 후행적으로 판가를 전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제품의 경우에는 고객사와 신제품 출시에 가격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최초로 결정되는 마진 수준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매출액에서 비용 C를 빼게 되면 이익이 계산이 되고요. 이게 곧 실적인데요. 이 비용 중에서 원재료비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즉 원재료비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 이것을 판가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결국은 가격보다는 이 Q 생산량 판매량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변수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 세 가지. 네. 네. 첫 번째 고객사의 캐파 증설, 두 번째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공정 전환이나 미세 공정화, 네. 세 번째는 신제품 출시, 그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상승인데요. 먼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캐펙스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캐펙스 추이를 보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캐펙스의 대부분이 이제 평택의 P3 공장에 해당되고요. 이 P3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입니다. 즉 소재 업종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판매량, 엄청 늘어날 수 큐가 있다. 늘어날 수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재 업종 봐야 될 거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점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테크 미그레이션, 아까 미세화 공정, 네, 테크 마이그레이션. 네. 테크 마이그레이션 예. 그렇게 읽는군요. 그 미세화 공정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결국엔 기술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기술이 좀 더 상향이 되고 미세 공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재의 사용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네. 삼성전자의 기술 로드맵인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4나노 공정을 적용하고 있고 이제 곧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4나노 공정에서 수율 문제가 불거졌고요. 이 3나노 공정에서 들어가면서 GAA 공정이란 것을 처음 적용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이 핀팻 공정에서는 3면이 닿는 방식이면 이 GAA 공식은 4면이 닿는 방식이라서 쉽게 생각하면 좀 더 기술 수준이 높아졌지만은 생산 양 측면, 생산율 측면에서는 유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4나노에서 3나노로 넘어가면서 수요율을 잡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GAA 공정이 전환이 되게 되면 해당의 프리커서라고 하는 전구체 생산, 전구체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 식각을 하기 위한 에천트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다음 DRAM의 경우에는 미세 공정화가 가장 이제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쪽이죠. 미세 공정이 되면은 그만큼 공정의 스텝 수가 증가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낸드의 경우에는 3D 낸드로 고단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6단을 더블 스태킹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를 내년에 256단으로 적용하는데 더블 스태킹 자체도 기존 싱글보다는 2배 정도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 점점 고단화가 되니까 그만큼 소재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기술 얘기라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이게 스택이라는 건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176단을 더 쌓아 올려서 200 몇 단을 올린다는 맞습니다. 거고 아까 GAA 기술이라는 거는 뭐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기술인데요. 닿는 면을 더 넓혀서 넓히는 거죠.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를 쓰는 양을 확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전력을 덜 쓰게 하고 효율은 높이게 하고 이런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럴수록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발생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럼 어떤 수요 업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네요. 결국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가 네. 투자에 중요할 텐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수혜에 따른 예상되는 소재주를 항목별로 정리해보면 네. 프리커서 쪽에는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등이 있고 식각 에천트에는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EUV 적용에 동진 세미캠, 3D 낸드 고단화의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종목들이 꽤 보일 거고요. 그렇네요. 동진 네. 세미캠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솔브레인하고. 네. 저희 세 번째 변수로 말씀드린 게 신제품 출시와 시장 점유율 상승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소재의 국산화입니다. 현재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고 성공했었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동진 세미캠, 레이크 머티리얼즈, DNF, 솔브레인, 백광산업 등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겹치고 있는 종목들이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도체 소재 업종들 실적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국내에 상장된 12개의 총 종목을 합산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로 1분기 실적이 작년 1분기나 직전 4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직전 4분기 경우에는 이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이 좀 축소해서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1분기에 판가가 전가가 되면서 네.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 2분기에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이게 최소한 유지되거나 좀 더 상승할 것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Q가 이 판매량이 성장할 것으로 좀 확신이 높은 4가지 종목을 한번 선정을 했는데요. 네. 이 4개 종목이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4개 종목의 실적을 따로 또 체크를 해보니까 기존의 소재 업종 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네. 축에 들어가고요. 그 이유는 이들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고객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반도체 소재 업종들 전체로 봤을 때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2분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실적 제일 좋은 회사 4군데를 뽑아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 회사들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네. 자료를 띄워주시면 네. 4개 기업에 대해서 제가 도표로 만든 게 있습니다. 네. 우선 시가총액은 한솔케미칼이 한 2조 6천억 정도 하고요. 솔브레인, 동진세미캠은 대략 2조 정도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조금 작아서 3,1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예상 실적을 보면 동진세미캠을 제외하고는 컨센서스 추정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추정한 것을 가져왔고요. 개인적인 추정이시군요. 개인적인 추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올해 들어서 대부분 성장을 하지만은 특히 동진세미캠의 영업이익 성장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그 2022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다른 반도체 업종에 비해서는 소재 업종 이들 종목의 하락률은 작은 편입니다. 네네. 그 말은 실적이 좋다는 의미가 되고 매출 구성을 보시면 공통점은 비슷한 점은 4개 종목이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서 50%, 60% 비슷하다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성장 모멘텀이 뭐가 더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각각 성장 모멘텀이 있고요. 네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태양광 소재 쪽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케미캠, 세미캠의 주주들이 원망 많이 하세요. IR 안 한다고. 네. 동진세미캠은 왜 밖으로 이렇게 많이 안 알리냐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실적 추정치도 본인이 직접 계산하신 것 같거든요.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4개의 회사,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4개를 꼽으셨는데 이 4개 중에서도 하나로 압축한다면 우리 손정호 매니저께서는 어떤 종목에 좀 더 관심이 가십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Q의 성장이 확실하고 거기에 소재의 국산화까지 좀 맞물려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동진 세미캠에 주목을 하는데요. 네네. 동진 세미캠이 IR을 안 하는 기업으로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추정한 애널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한 자료를 보더라도 데이터를 보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은 8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서 네네. 다른 소재주에 비해서도 실적 성장은 더욱 클 것입니다. 자료들을 어디서 찾으세요, 그러면? 직접 추정을 했습니다. 직접 추정이요? 예. 어떤 그래도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의 수출 데이터나 뭐 이런 거 보시나요? 회사의 데이터도 참고하고 네. 특히 수출 데이터를 참고를 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이 중국으로 나가는 포토레지스트라고 PR의 수출 데이터를 네. 확인을 하면 작년 3분기에 크게 성장을 했고요. 올해 2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뛰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동진세미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토레지스트의 성장인데요. 네. 현재 주 제품은 KRF라고 해서 3D 낸드 쪽으로 삼성전자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3D 낸드 공장은 중국 시안에 있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물량은 동진세미캠의 것이 크다라고 네. 봐서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포토레지스의 매출 비중이 19%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직 작지만 워낙 마진이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향후에 점점 매출 비중이 상승하게 되면서 네. 전사적인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승의 트리거로 반도체 소재 업종을 봤고요. 그 중에서도 나중에 4개의 탑 4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 줄여놓은 게 동진 세미캠이었거든요. 하반기에 좀 주목할 만한 섹터 그리고 회사까지 같이 살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